안녕하세요. 21장 세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죠. 제가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강의 여러분들 들어보셨으면은 조금 말이 빨랐었음을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좀 말을 빨리 했던 이유는요. 21장이 이거를 다 설명을 드리려면 좀 강의가 길어지는데 중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듣다가 그냥 너무 기니까 넘어가실까봐 제가 조금 말을 빨리 했었는데요. 다시 21장에서 이번 시간부터는요. 원래 했던 그 정도의 속도의 그 발음으로 제가 조금 속도를 좀 약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EOF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EOF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를 갖다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얘가 등장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요. 자, 우리가 24장에서 사실 언급되어지는 내용인데 제가 지금 조금 일찍 꺼내보겠습니다. 자, 얘가 파일이에요. 자, 이렇게 파일이 있는데 자,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갖다가 읽어드리는 어떠한 함수가 있습니다. f get c라는 함수가 있죠. 우리는 이미 알아요. 그죠? 왜? 이 함수는 실제로 데이터를 갖다가 읽어드릴 스트림을 갖다가 지정해 줄 수 있는 함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드려라 라고 명령을 내리면 이 함수는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드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적절한 스트림을 갖다가 지정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읽어드리긴 읽어드리는데 아마 계속해서 읽어드릴 거예요. for loop 돌리면서 계속해서 읽어드리는데 언제까지 읽어드려야 되냐면 파일의 끝에 도달할 때까지 읽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막 읽어드리다가 파일의 끝까지 읽어드렸을 경우에 더 이상 fgetc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안 될 겁니다. 자, 그러면 fgetc라는 함수는 데이터를 읽어드리되 파일의 끝까지 도달했음을 알려줄 필요가 있죠. 자, 그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 프로그래머는 계속해서 그것도 모르고 읽어달라고 요구를 할 거라고요. 그래서 fgetc라는 함수는 파일의 끝까지 도달해서 데이터를 더 이상 읽어드릴 것이 없을 경우에 무엇을 리턴을 하냐면요. 바로 EOF라는 것을 리턴을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EOF의 정체예요. 즉, end of 파일의 약자로서 파일의 끝에 도달했음을 갖다가 표현하기 위한 상수고요. 사실은 이 EOF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1 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1이에요. -1이라는 값으로 매핑되어 있는 상수입니다. 어떻게 매핑이 되어 있는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EOF에 대한 개념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24장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앞에 보시면은요. 자, 에러가 발생할 경우 EOF 리턴 요거보다는 여기에 신경을 써보세요. 파일의 끝에 도달할 경우 EOF가 리턴된다. 물론 에러가 발생해도 EOF가 리턴이 되는데 파일의 끝에 도달했을 경우에도 EOF가 리턴이 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자, get 캐릭터라는 함수도 파일의 끝에 도달했을 때 EOF가 리턴이 되고 fgetc라는 함수도 역시 파일의 끝에 도달했을 때 EOF가 리턴이 된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얘는 우리가 스트림을 지정해 줄 때 파일로 스트림을 지정해 주면은 파일의 끝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요. 근데 얘는 콘솔로부터 데이터를 갖다 읽어드리는데 파일의 끝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느냐? 물론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파일의 끝을 흉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콘솔에서 컨트롤 G 키를 갖다가 입력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콘솔의 입장에서 파일의 끝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EOF를 의미하게 된다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이 get 캐릭터라는 함수를 호출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키보드로부터 입력하는 문자들을 하나씩 읽어서 리턴해 줄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데이터를 갖다가 리턴을 할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컨트롤 G 키를 누르고 엔터를 치시죠. 그러면은 이 get 캐릭터라는 함수는 EOF를 리턴한다라는 겁니다. 즉 파일의 끝에 도달했음을 알려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파일의 끝이 콘솔의 경우에는 컨트롤 G 키의 입력이 파일의 끝을 의미하는 것으로 약속되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어떤 전문적인 개념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약속한 겁니다. 사람들이 약속한 거예요. 콘솔인 경우에는 EOF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 컨트롤 G 키를 갖다가 입력했을 때 그것을 파일의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콘솔에 있어서의 파일의 끝은 컨트롤 G 키로 우리가 약속을 하자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또 보도록 할까요?
자, 지난 시간에 봤던 예제를 자, 이렇게 지금 바꿔놨습니다. 자, 이 예제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죠. 자, 이걸 제가 그대로 긁어다가요. 복사를 해서 자, 붙이고 그 다음에 컴파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실행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그 결과가 이 함수에 어떤 루틴을 거쳐서 출력이 되는지는 제가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요. 자, ABCD 뭐 EFG 잘 출력이 되고 있죠. 자, 뭐 키보드로부터 모니터로부터 키보드로부터 읽어서 모니터로 출력해주고 키보드로부터 읽어서 모니터로 출력해주는 그러한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ch, 즉 getCharacter라는 함수 호출을 통해서 읽어드린 데이터가 end of file인 경우에, 자, euf인 경우에, 자, 빠져나가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얘는 사실 파일의 끝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자, 그러면 콘솔에서의 파일의 끝은 뭐라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신 다음에 G키를 눌러보시면 이러한 문자가 생성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끝을 의미하는 거예요. euf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엔터키를 누르시면 자, 프로그램이 종료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결론은 그거죠. euf라는 것은 파일의 끝을 의미한다. 그러면 여기서 그 euf의 정체를 갖다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자, 한번 잠깐 보세요. 제가 지금 어떤 작업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자, 들어가 보시면 euf는 -1이다라고 지금 정의되어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매크로를 공부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어떤 그 의미를 지니는지 지금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거 그냥 적어 놓으세요. 지금 여러분들 책에 적어 놓으셨다가 우리 몇 장만 뒤로 가면은 이제 매크로 공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저도 이걸 카피해서요. 자, 여기다가 주석 처리해서 가져다 놓겠습니다. euf는 사실 -1이다. 실질적으로 -1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euf가 -1이라는 정수를 의미하는지 이걸 -1로 놓고 돌려볼까요? 그래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당연히 될 겁니다. 왜?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 실행해 보시면 뭐 그냥 바로 컨트롤 G키 누르고 엔터 치면 자, 프로그램 종료되는 거 확인이 되시죠? 자, 따라서 뭐 제가 더 긴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매크로 공부하고 나셔서 이거 딱 보시면 아, euf가 이거구나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는 printf 함수와 지금까지 scanf 함수를 통해서 문자 단위 혹은 문자열 단위 입출력이라는 걸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 단위 입출력 함수, 뭐 이러한 함수들을 갖다 제공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용도에 맞는 적절한 함수를 제공함으로써 성능 향상을 도모하자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printf 함수는 참 기능이 많아요. 그죠? 뭐 그냥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서식을 지정해서 출력해 줄 수 있다고요. 문자만 출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자열을 출력할 수 있고 문자열을 출력하되 그 사이사이에다 원하는 값 집어넣을 수 있고 기능이 참 많습니다. 그죠? 자, scanf 함수도 역시 기능이 참 많아요. 데이터를 하나만 읽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읽어드리되 뭐 첫 번째 거는 문자, 두 번째 거는 숫자 뭐 이렇게 입력해서 읽어드릴 수도 있고 아무튼 기능이 참 많습니다. 자, 기능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프로그램 입장에서 시스템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함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기능이 많으면 그만큼 함수는 그 시스템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printf나 scanf 함수를 단지 문자, 정말 단지 문자예요. 문자를 가지고 입출력하는 데 활용을 한다. 그러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좀 표현이 좀 그런가요? 그 파리를 잡는데 박격포를 쏘는, 어디선가 제가 그런 표현을 갖다가 한번 읽은 경험이 있어서 제가 책에도 실었는데 그 위치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자, 아무튼 그런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printf와 scanf 함수는 정말 활용해야 될 때만 활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책에서 보면 뭐 문자 단위 입출력 함수 혹은 문자열 단위 입출력 함수를 써도 됨에도 불구하고 많이 쓰고 있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눈에 가장 익숙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 함수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은 용도에 맞게 문자 단위 입출력 할 때는 이러한 함수들을 쓰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 단위 입출력을 할 때는 뒤에 나오는 함수들을 쓰시고 포맷을 지정해서 함수를 출할 때는 얘네들을 쓰는 그러한 어떤 적절한 함수 선택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용도에 맞는 아주 가벼운 일은 가벼운 함수로 호출해서 해결하자라는 용도로 제공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제 문자열 단위 입출력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문자열 단위 입출력 함수라고 해서 뭐 문자 단위 입출력 함수가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단 크게 그림을 그리고 한번 들어가 보면은요. 자, fputS라는 함수는 문자열을 출력하는 함수인데, 자, 문자열을 출력하는 함수인데 스트림을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반면에 putS라는 함수는 스트림이 이미 콘솔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충분하겠죠. 자, getS는 문자열을 갖다가 입력받는 함수이고 fgetS도 문자열을 입력받는 함수예요. 다만 얘는 콘솔을 지정해 줄 수가 있고 죄송합니다. 얘는 콘솔로 지정이 이미 되어 있고 얘는 스트림을 지정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그러한 차이점만 있었죠. 문자 단위 입출력 함수에서는. 근데 문자열 단위 입출력 함수에서는 또 한 가지씩 차이가 각각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하나씩 예제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국은 대부분의 예제를 다 실행하게 되네요. 그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puts 그 다음에 언더바 put fputs.c라는 이 예제를 먼저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 예제를 그대로 복사해다가요. 자, 여기다 가져다 놓고 그 다음에 일단 컴파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제 코드를 좀 읽어볼까요? 자, 지금 보니까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fputs라는 함수를 통해서 자, 첫 번째 인자로 전달된 문자열을 출력하겠다라는 거죠. 어디다가 스탠다드 아웃, 표준 출력에다 출력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출력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한 줄 건너뛰기 위해서 \n을 입력을 하네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puts 함수로 출하고 있습니다. 얘는 입력 형태가 콘솔로 이미 정해져 있죠. 자, 출력 형태가요. 자, 따라서 이 문자열이 콘솔로 다 출력이 될 겁니다. 실행 결과를 가지고 좀 보도록 하자고요. 자, 컴파일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자, 여러분들이 출력 결과를 통해서 뭘 아실 수 있습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자, 이거 먼저 출력됐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뭐 I love Linux라는 문장이 같이 출력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얘네들은 어떻게 출력되고 있냐면 자, puts 함수에 의한 출력, 그 다음에 한 칸 띄어서 얘가 출력되고 있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자, fputs라는 함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할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한 칸 대신 띄워주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puts라는 함수는 문자열을 출력해주고 친절하게도 한 칸 건너 띄워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이 사실 아주 미묘한 거고 작은 거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중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가끔 이렇게 혼동을 합니다. 근데 제가 혼동 안 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면요. 참 말씀드리기 조금 죄송스럽지만은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혼동을 안 합니다. 저는 그렇긴 하지만은 완전히 혼동을 안 하기 시작한 게 책을 집필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뭐 억지로 혼돈 안 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요. 내가 까먹으면 또 다시 참조하면 되는 겁니다. 열혈 강의 C 프로그래밍 책에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만 알면 되는 거지 이걸 억지로 외워서 사용하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하시면 공부가 재미가 없어요. 그런 거는 언제든지 참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억만 해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차이점이 그런 게 있고요. 자, 뭐 더불어 여러분들 문자열을 출력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하셨어요. 그죠? 자, 그런데 얘는 그 차이가 조금 더 큽니다. 뭐냐면 얘는 문자열을 그냥 입력을 받는데 자, 지금 보면 문자열을 입력받아서 입력받은 문자열을 여기에 이 S라는 포인터를 통해서 전달된 저장소에 저장이 됩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열을 만들어요. 자,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배열의 주소값을 여기다가 전달을 할 경우에 입력받은 문자열을 이 배열에다가 저장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자, 반면에 fgetS라는 함수는 문자열을 갖다가 이렇게 배열을 인자로 전달하는 건 똑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인자 보면은 내가 데이터를 읽어드릴 스트림을 갖다가 지정하게끔 해주고 있죠.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읽어드릴 문자의 최대 개수를 갖다가 지정해 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10이라는 인자값을 넘겨준다.
자, 그럼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읽어드릴 수 있는 최대 문자의 개수는 10개를 갖다가 넘지 않겠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제를 통해서 과연 얘네들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우리는 항상 사실은 이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될 겁니다. 이 함수는 어떤 위험 소지가 있어요. 어떠한 위험을 지니는지 더불어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볼 예제는 f-c라는 예제입니다. 자, 일단 f-c라는 예제를 복사해서요. 그 다음에 가져다 놓고, 자, 컴파일을 하기에 앞서서, 자, 지금 보시면은요, 자, 배열을 갖다가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로 내가 읽어드릴 수 있는 문자열의 개수가, 자, str, 배열의 이름을 가지고 사이즈 오브 연산을 하면은 어떻게 되죠? 자, 배열의 전체 길이가 리턴이 되죠. 자, 따라서 지금 10이라는 값이 아마 여기에 리턴이 될 거라고요. 자, 그래서 총 10개의 문자만을 나는 읽어드리겠다라는 거죠. 어디로부터? 표준 입력으로부터, 즉 키보드로부터 읽어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str이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영역에다, 즉 여기에다 저장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실행하기에 앞서서 예제를 먼저 바꿔보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getS라는 함수로 대지시킬 수도 있다고요. 어디다 저장을 하느냐? str이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영역에다가 나는 문자열을 읽어드리겠다라는 거죠. 자, 지금 저는 요걸로 바꾼 것밖에는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럼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컴파일을 하고, 자, 실행을 합니다. A, B, C, D. 엔터 치니까, 제대로 출력이 되고 있죠. 자, 문제는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요. 자, 입력을 하다 보니까 신이 났어요. 그래서 A, B, C, D만 입력한 게 아니라 D, E, A, B, C, D, E, F, G, H, I, J, K, 신 났습니다. 지금 막 입력하고 난리가 났어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할 경우에 지금 한번 잠깐 비교를 해보시면 실제로 입력받을 수 있는 배열의 크기는 한정되어 있는데 입력한 문자열은 너무나도 큽니다. 자, 엔터를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볼까요? 엔터를 칩니다. 치니까 자,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오류가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이 된 건지를 제가 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다시 이쪽으로 왔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내가 할당한 메모리 공간은 총 10개의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입력한 그 문자열은 A, B, C, D서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상당히 긴 문자열이 지금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얘를 갖다가 인자값으로 전달을 하면서 getS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얘를 갖다가 읽어드리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읽어드린 문자가 차곡차곡 쌓일 거라고요. 자, A, B, C, D, E, 그 다음에 문제는 이렇게 해서 다 꽉 차면은 더 이상 읽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문제는요, getS라는 함수는 할당된 배열을 넘어서까지 계속 읽어드립니다. 자, 그럼 문제가 되는 영역은 어디냐면 바로 이 영역이죠. 우리가 할당하지 않은 영역까지도 침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문제가 생겨서 그러한 오류가 발생이 된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네가 할당된 메모리 공간 이외의 영역을 갖다가 침범해서 지금 데이터를 저장하려 하고 있다라고 자, 메시지를 갖다가 출력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다시 코드를 보면은요. 자, 이 getS라는 함수는 그러한 위험 소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당된 메모리 공간 이외의 영역을 침범해서 데이터를 읽어드릴 그러한 위험의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되게 보면은 이 경우에는 fgetS 함수를 갖다가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키보드로부터 많은 문자열이 입력이 되더라도 나는 size of str, 즉 두 번째 인자로 전달된 크기만큼의 문자열만을 읽어드리겠다라고 선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배열을 갖다가 넘어서서 문자열이 입력되는 그러한 일들은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문제가 이 경우에는 생기지 않는지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죠. 자, 실행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1, 2, 3, 4, 5, 6, 7, 8, 9, 0까지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A, B, C, D, E, F, G까지 입력을 합니다. 자, 엔터를 치니까 자,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러분들 확인하셔서 아시겠지만 1, 2, 3, 4, 5, 6, 7, 8, 9까지 읽어드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하나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size of str를 갖다가 할 경우에
두 번째 인자로 전달된 크기만큼 문자열을 읽어드렸다라고 하면은 얼마까지 읽어드렸어야 정상이냐면 0까지 읽어드려야 정상이에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읽어드린 크기가 0이 아니라 0까지 읽어드린 게 아니라 총 9개의 문자를 읽어드렸죠. 그러면 실제로 읽어드리는 문자의 크기는 몇 개니까 되냐면 str의 아니죠. 죄송합니다. size of str을 통해서 리턴된 개수 마이너스 1개만큼 읽어드리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건 왜 그런 거냐? 실제로 여기에 두 번째 인자로 전달된 길이만큼 읽어드리지 않고 그보다 하나 작은 값을 읽어드리는 것은 왜 그런 거냐? 왜냐면은 문자열의 끝을 의미하는 널 문자를 포함시켜주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 문장을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나는 표준 입력으로부터, 즉 키보드로부터 문자열을 입력받아서 str이 가리키는 배열에다 저장을 할 텐데, str이라는 배열에다 저장을 할 텐데, size of str, 즉 두 번째 인자로 전달된 값의 길이 마이너스 1의 크기만큼 최대한 읽어드리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문자열의 맨 끝에다가는 널 문자를 포함을 시켜주겠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자열 입출력에 대한 것도 얘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를 짓고요. 이번 시간에는 강의를 길게 하진 않았는데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짓는 이유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표준 입출력 버퍼,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해서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 내용부터 진도를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